5060 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요즘 갑자기 시원해졌죠? 어떤 분은 또 춥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얼마 전까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힘들어 했는데, 날씨가 이 추워지면서 또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희망퇴직, 명퇴 시즌이 왔다는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기업에서도 희망퇴직이나 명퇴 공고를 많이 내는 편이죠. 최근에는 S전자에서도 희망퇴직을 공고는 하지 않고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야흐로 퇴직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4년 전에 50대 초반에 임원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하고 4년 동안 버티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소회를 나누는 그런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에 20여 년 다닌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그냥저냥 1년 정도 해외여행도 다니고 푹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 좋게도 사회생활 하면서 쌓았던 네트워크 덕분에 관련 기관에서 작은 자리를 제안해 왔습니다. 급여는 너무 적었습니다. 속으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쉬어보니 아무 곳에서 연락도 없고 내가 찾아봐도 마땅한 재취업 자리가 없던 터라 냉큼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급여 때문인지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현재 그 기관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터 잘 아는 사람들인데다가 그들은 지금 한창 인생의 피크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대충 기본적인 일만 처리하면서 현역 때처럼 적극적으로 일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혼자서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임원으로 50대 초반에 퇴직한 이분 많이 공감이 가시죠? 1년 정도 쉬었으니까 사실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은 된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있으면서 임원, 팀장, 부장 이상 그 직급이 주는 여유와 안락함이 있거든요. 사실 그걸 통해서 퇴직하고 나서 바로 재취업하거나 비슷한 처우의 자리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분도 말이 1년 동안 쉬었지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매일 아침 눈 뜨고 가고 한 그 시간이 딱 멈춰져서 1년간 쉬어보세요. 그 1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기간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떠한 제안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자세가 된 거죠. 그게 사실 거품입니다. 그 거품을 걷어내는 시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형적인 거품이에요. 많은 퇴직자분들이 내면의 거품까지 걷어내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급여 때문에 투덜투덜 하는 게 아직까지 내면의 거품이 거치지가 않은 겁니다. 계속 사연을 읽어드리면요. 나도 왕년에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4년여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그런 내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고마움도 모르는 투정을 부리는 어린이 철부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게도 퇴직한 나를 불러준 그들은 과거의 내 역량을 보고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과거 관계 때문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드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는데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딴 거 알아차리는데 그렇게나 오래 걸리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호강에 겨운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을 만회를 해서 나를 챙겨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외형적인 거품을 걷어낸 거에서 이제 4년 동안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버티면서 이 내면의 거품을 걷어낸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면의 거품이 산전수전을 겪어야지 걷어내시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나마 깨달음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요. 퇴직 임원들이 재취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딱 공감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퇴직 임원들이나 팀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은 잘하는데 디테일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장 이상만 되면 직접 보고서를 만들 일이 없죠. 그 팀원이나 부서원들이 다 만들어 주니까요. 그때부터 실무 능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혼자서 완결되게 수행하지 못하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퇴직하고 재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하다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아직 거품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훈수는 잘 두는데 실무 능력이 없다. 디테일이 약하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사연자분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기관에서 그만두지 않고 꿋꿋이 버텼다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그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었다면 분명 일찌감치 쫓겨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기관이다 보니까 이 공공기관, 기관은요, 주인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적은 급여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도 이분의 운이자 또 능력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읽어드리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더 열등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안정을 느끼고 행복이 충만해지면 타인도 그것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젠 행복하고 더 존경받으실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나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타인의 기준으로 만들려는 것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행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응원합니다. 100% 맞는 것도 100% 틀린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지인의 말을 하고프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또 다른 분은요. 공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곧 퇴직 후 추가 일자리 고민인데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했어요. 하여튼 화이팅 하세요. 또 다른 분은요. 명퇴 후 회사 관련 자영업을 했습니다. 제가 을의 위치가 되었는데 과거의 위계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님의 글을 읽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내려놔야 할 상황이 거듭되는 저희 현실에서 많이 공감되고 이해되는 글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내려놓은 만큼 다른 걸로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삶의 축과 가치가 옮겨지고 색다른 행복이 있더라고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으로 넓혀진 곳에 새롭고 행복한 것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자! 또 어떤 분은요? 저는 명퇴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7년의 직장 생활을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으나 가끔씩 좀 더 있을 걸이라고 생각하다가 지금이 더 좋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내려놓고 남들과 비교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좋은 환경이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공감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은퇴 후에 기존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직종에 재취업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갑도 됐다가 을도 됐다가 했는데 지금은 온전히 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대기업의 임원분들 또 팀장분들, 부장 이상인 분들이 퇴직하고 재취업을 알아보긴 합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요, 임원이기 때문에 퇴직해도 모셔갈 때가 많을 거다. 대기업이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요. 현실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손쉽게 재취업될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자리를 못 잡자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더군요. S그룹이나 L그룹 출신이라고 하면 한두 달 내에 곧바로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던 시절은 옛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대기업 전무도 과거에는 급여는 물론 직급도 한 단계 더 높여주겠다며 모셔가려는 중견기업이 많아 조건을 비교해 가면서 옮겼지만 경기 불황 탓에 이런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처음에는 퇴임 후 6개월은 편히 쉬다가 슬슬 취업하겠다고 생각했던 퇴임 임원들이 1년이 넘도록 헤드헌팅 업체에 전화 한 통 안 오면서 초조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경기 불황,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퇴직하는 임원들이 많죠. 사업부가 사라지거나 임원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임원의 수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임원을 모셔가는 시기는 경기 화랑기 때, 그때의 시기이겠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경기가 좋아야 중소기업의 경기도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 임원이 퇴직하면 중소기업이 잘 나가면 모셔가겠지만 같이 힘들기 때문에 모셔가는 거는 힘든 거죠. 그게 경기 악순환의 채용 구조입니다. 퇴임하고 1년이 지났는데 또 새로 퇴임하는 임원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초과 공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잘 나가는 중견 중소기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뽑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준비되신 분, 또 우리 회사와 잘 맞으실 수 있는 분을 모셔간다는 거예요. 재취업 시장, 퇴직 임원의 이력서가 넘쳐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에서 임원들을 모시는 자리가 종종 나오는데 퇴직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현업에 있는 사람을 모셔가기를 원하는 것도 요즘 세태입니다. 그만큼 더 힘든 거죠. 요즘 직장은요,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인사만 남은 거예요. 임원이든 부장이든. 그죠? 그래서 성과가 현저히 낮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연말, 연시에 나오게 되는데 준비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현실이고. 요즘 기업들을 보면요, 가을의 계절처럼 스산한 바람이 연말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 대상이 나일 수 있다. 이런 경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내가 그 퇴직자의 대상에 포함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퇴직 후 재취업은 내가 주된 직장에서 연결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후 새로운 일자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퇴직은요, 자발적인 퇴직이 거의 없어요. 그 자발적인 퇴직은 30, 40대에 주로 많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죠. 50대 이상에서는 자발적인 퇴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홀로서기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힘든 것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 조금은 이 사연분자분처럼 외형적인 거품과 내면적인 거품이 좀 더 빨리 걷어내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퇴직은요, 엄연한 현실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연말이면 엄연하게 불어오는 인사 태풍입니다. 그것이 나를 비켜갈까? 그거는 오히려 수세적인 생각이고요. 그 태풍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미리 준비된 모습을 스스로 퇴직 전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